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이제 공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뭐 저한테 이제 트렌드를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이미 트렌드에 관해서 앞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코인에 관해서 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은 그것에 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칼럼들이나 뉴스에 관해서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이제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베리 실버트가 어저께 뭐 하나의 트윗을 올렸는데 2100만 개다. 비트코인, 지캐시, 그리고 호라이젠이.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예, 사실 하나의 이 문장이. 지캐시는 포스로 전향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시간이 분명히 걸려요. 그런 관점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되고, 자, 어쨌건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게 웹 1.0에서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웹 3.0이 되면서 블록체인이 이제 여기 이제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웹 3.0에서 중요시하게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관점이 뭐냐면, 제가 얘기 들었죠. 이더리움이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면서 스테이킹이 가면서 이제 이더리움은 묶여지고 발행량이 85%가 줄어들면서 이더리움도 거침없는 상승을 하는데, 확장성이 또 중요해지고 거기다가 보안성이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파일코인 그리고 지캐시가 사실은 웹 3.0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아마 트렌드가 될게요. 그래서 하나는 익명성과 하나는 저장성 코인들. 그래서 저장성 코인들 중에는 시아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지까지 포함해서 파일 코인 메타랑 어느 순간에 아마 폭발적인 아마 그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칼럼을 보고 결론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케랑, 자, 잘 들으세요.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라이트 코인 있죠? 많이 못 갔어요.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코인도 쭉 지켜보세요. 지금 손절해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랐었던 것만큼 이 친구들이 다운 바톤 터치를 받아서 분명히 트렌드를 아마 전향해서 이 친구들이 아마 바톤 터치를 받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디센트럴 랜드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 깊은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이게 패대기 쳐져가지고 1000원 뭐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손대기에는 좀 약간 가격대가 그렇고, 어쨌건 이더리움도 차트가 너무나도 좋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라울팔부터 해가지고 벤자민 버튼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상승이 하반기부터 내년 어느 시점까지 있으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는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통된 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호라이젠은 12월 1일날 젠드 런칭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폭발이 만약에 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자, 생태계가 구성하는 시점, 그리고 그 시점 중에 파트너십 관계를 분명히 발표를 할 거예요. DCG에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아마 베리 실버트가 립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때 보셔가지고 익절은 아마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뭐 애매한 상황에서 막 그러지 마시고 라이브 피어,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로 그냥 쭉 지켜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캐시가 베리 실버트가 뭐 립을 하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죠. 근데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시켰을 때는 향후에 뭔가가 있을 때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인 중에 급등과 급락을 단기간에 일으킨 코인들은 그냥 눈여겨 보시면 돼요. 거기서 뭐 손절하고 욕하고 떠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은 다 향후에 엄청난 상승이 있을 만한 코인들이고 디센 같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케씨 같은 경우는 저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제가 아마 국내 사람들 중에는 아마 지케씨하고 호라이즌에 관해서 아마 가장 많이 립을 가장 그리고 최초에 아마 립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2019년 10월 18일 날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 기사에는 뭐 팍스넷의 뉴스가 나왔는데 지케씨 대시 상장 폐지 뭐 취소해달라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업비트에서 그때 업비트, 빗썸, 뭐 코빗이나 여러 거래소에서 이제 뭐 상폐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꼭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오락가락하는 대중들을 이용해서 방송에서 저한테 이제 욕한 사람들도 그때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말 바꾸기를 뭐라고 하는지. 근데 양심도 없어. 얼굴에 철판 깐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때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와서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뭐 제가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있는데 제 격이 떨어져. 그런 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쨌건 저는 오락가락하는 대중들이나 인플루언서가 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2017년 5월 22일 날 JP모건과 지케시 재단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JP모건이 왜 그냥 하나의 익명성만 보고 했을까요? 왜 이더리움은 지케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분명히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단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익명성 추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뭐 2로 넘어간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코인일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지켓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자산운용사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거고 이제 서서히 이제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립을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건 CBDC에도 이 지켓시에 제로 놀리지가 분명히 다 선택받아서 다 쓰여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CBDC, 그러니까 DCEP도 마찬가지로 호라이젠하고 파트너십 관계, BSN이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는 거기에도 아마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락가락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안 발표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다크코인이 해명에 나섰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랬었어요. 이때는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었죠. 그죠? 근데 지케시에 관해서 막 지금 트렌드가 대두된다는 얘기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다는 얘기예요. 거의 근사치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S&T도 제가 손절하지 마라. 그냥 끝까지 지켜봐줘라. 뭔가를 지금 숨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S&T 같은 경우도 제로놀리지 하고 관련해서 웹3 하고 관련해서 칼럼을 지속적으로 계속 어필을 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S&T도 본인들이 이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채용을 해서 뭔가 플랫폼적으로 뭔가 혁신을 하겠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더리움은 뭐 ERC20하고 다 전체적으로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다. 지키시 재단하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묻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익절 구간이 오면 폭등했을 때 그때 이제 익절하죠. 이거 매수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웹 3.0에 대해 더 나은 확장성, 상호 운영성 및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렉트로닉 코인 재단에서 이 칼럼을 예전에 이제 썼었죠. 그래서 그냥 단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익명성만 이게 특화된 게 아니라 확장성과 상호 운영성 그것도 하나의 어필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한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저께 진짜 좋은 글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마음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좀 핵심 문장만 말씀드리면 추종하는 손정희 회장의 자서전 중에는 눈앞에 돈을 쫓는 사람은 부의 그릇이 작고 돈의 시류를 읽는 사람은 부의 그릇이 자연히 넓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자연이 넓어진다의 의미 기업만이 독식할 수 있던 정보의 보관 및 유통
자, 클라우딩 시스템의 OS 지분을 내가 선점할 수 있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짓말 같은 기회장, 멀리 보는 성견 지명이 필요할 때다. 모두 성투하세요. 뭐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이제 고정 댓글로 달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코빗에 소프트뱅크가 이제 관여돼 있다라는 걸 보면서 비트코인과 나머지 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 키를 저는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에서 찾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에 관해서 벌써 이미 3년 전에 저는 방송을 만들었었어요. 비트코인과 손정희의 4차 산업혁명 암호화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비트, 이더 뭐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뭐 비케나 라이트 그런 거 있지만 분명히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전 이때서부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뭐 페이스북, 메타 어떤 뭐 페이스북하고 관련해서 뭐 가상자산 시장 관련해서 많은 뭐 유튜브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3년 전에. 이때는 페이스북에서 본인들이 뭐 가상현실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어필을 하고 뭐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이때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하드웨어 뭐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뭐 시중에 시판한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고 전 이미 이때부터 벌써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 메타 플랫폼에서 만든 노비라는 게 있는데 노비하고 코인베이스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을 거다. 벌써 다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벌써 이미 다 게임이 끝났던 거고 이때도 뭐 향후에 이제 가뭄이 와서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제 얘기가 틀렸죠. 사실 제가 너무 앞질러 갔던 건 있는데 향후 7년 전 세계 장기 가뭄과 암호화폐의 방향, 뭐 통화 리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도 영상을 뭐 짧게 만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건 장기 가뭄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아마 숙명이지 않을까. 수확량의 감소, 그리고 뭐 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식량 자원의 무기화 그런 세상이 아마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3년 전 이것도 이제 3년 전인데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업비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카카오뱅크 그리고 암호화폐 해서 관련지어서 이때는 뭐 지금 클레이튼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지 않았었던 데죠. 근데 이때도 저는 연결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 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는 지인분들한테 이제 말을 미리 해가지고 제 친구는 좀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카카오 주식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만 해도 카카오 주식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여기서 문재인 정권의 카카오 밀어주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완전 승인, 그리고 카카오뱅크, 업비트, 향후 카카오는 거대 그룹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때 3년 전에 이제 그냥 예견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업비트를 사용하면서 카카오뱅크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카카오뱅크하고 전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카카오뱅크가 K뱅크를 인수합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뱅크가 K뱅크를 인수합병하면 우리는 자연히 업비트는 카카오뱅크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카카오뱅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생길 거고 업비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많은 가상자산은 카카오뱅크하고 그리고 주식시장하고 연계돼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인가 3년 전에 이제 테라 프로젝트 신현성 대표와 소프트뱅크 손정희 그리고 암호화폐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BK 뭐 그룹하고 김병건 회장 뭐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테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의 루나코인이죠. 이때도 이거 얼마 안 했었어요. 몇백 원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 한 6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원짜리가 6만 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거죠. 이때도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소프트뱅크하고 관련해서 제가 빗썸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졌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때 어쨌든 저는 소프트뱅크가 가상자산 시장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근데 그 얘기가 마침 때마침 나왔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 11월 1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그레이스케일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10 빌리언만큼 가치가 됐는데 소프트뱅크와 구글의 투자로 인해서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쯤이면 이미 엄청 오래전에 이미 벌써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보라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은 거고 사실은 활용점정을 찍은 거는 이때죠. 사실은.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이 뉴스가 나온 거니까 사실 그래서 소뱅하고 구글은 어차피 DCG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관해서 거기 나와 있는 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의 모기업이죠. 비트메인 같은 경우도 소프트뱅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3년간 추종했던 거고 지속적으로 저도 어필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우지한이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뒤를 봐주는 거는 분명히 손정희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두 키워드가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님하고 우지한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지한이 지금 채굴기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트메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어떤 그 파생상품 거래소도 지금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인공지능 칩셋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연구개발에 들어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손정희 회장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뭐 알리바바가 됐든 폭스콘이 됐든 우버가 됐든 플립카트가 됐건 AR이 됐건 엔비디아가 됐건 모든 게 다 인공지능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모든 포커스가 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자, 어떤 분이 이제 제 마음을 댓글에 써주셨는데 오 다비드님이 양심 없는 사람들 참 많네요. 이분이 정리해서 올려주는 이 영상의 내용들 각자가 찾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를 처음에 했었던 게 제가 어차피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러니까 뭐 코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어차피 자료를 추리기 위해서 저도 계속 뭐 트윗을 보고 기사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서머리에서 압축해서 만들었을 뿐이에요. 뭐 제가 유튜브를 해야 된다, 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연이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편안히 업데이트 해주는 내용 보면서 불평 불만이 왜들 그렇게 많나요? 막말로 수익 보면 수익 쉐어할 건가요? 아님 다른 유튜버들처럼 멤버십 가입해서 한 달래비 결제라도 하나요? 좋은 코인 사놓고 기다리는 거 마저도 못하면 도대체 뭘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라고 제 속마음을 대변해서 이제 써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악플이 간간히 달릴 때는 이런 생각도 전 해요. 차라리 그냥 멤버십으로 해서 영상을 그냥 가려버리고 전 어차피 매일매일 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아마 유튜브 수익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뭐 웬만하면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뿐이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 투자하면서 내가 마이너스 나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누군가를 블레임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장 살기 힘들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게 이제 글로 표출되는 거고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근데 이런 안 좋은 바이러스는 주변에 또 퍼지고 내 주변 사람, 내 어머니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 자녀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부인한테 막 틱틱거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또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지금 당장 나 돈 없어. 망했다. 내 인생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 안 돼요. 된다. 긍정적이게 항상. 나는 이 시장에서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나는 무슨 코인 투자해서 어떻게 될 거다.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으로 한 사람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거는 뭐 자기 자신들이 아마 잘 아실 거고 자 여기 이제 XRP 투자하고 계신 분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임철수님이 웅님 참 수고가 많으세요. 다단계 코인으로 망조가 들었는데 이제는 다단계 다짜도 듣기 싫어요. 약 1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웅님의 유튜브를 알려줘서 정말로 유익한 정도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참 감사해요. 지금 몇 가지 코인을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며 적절히 운영을 합니다. 여쭙고 싶은 거는 리플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도하여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견해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신가요?
리플 코인을 지금까지 갖고 계시다가 왜 지금 다른 코인으로 옮겨 가시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이분 마음을 알 거는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조금만 견디세요. 그래봐야 길어봐야 내년 3월이에요. 길어봐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세요. 차라리 다른 코인에서 10%, 20%, 30%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XRP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전혀. 제가 코인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뭐 예측? 이랬던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예측이나 확신을 할 때는 근거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논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직진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레이슈가님인가? 찰리님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곧 알트 다 정리하고 딥파이에 몰빵하려고 하는데 스와이프랑 카바가 좀 그나마 가격이 저렴해서 생각 중인데 헛질을 하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래서 스와이프도 물론 카바는 잘 제가 모르고 스와이프도 괜찮은 코인이에요. 근데 스와이프도 괜찮은 코인인데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거든요. 유니스왑? 유니스왑을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나쁘지는 않거든요. 유니스왑? 네, 유니스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스왑이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코인 시장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을 이제 주택 투자랑 이제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제 김대현님이 이제 글 써주셨는데 진짜 이래요. 저희 집 바로 앞에 썩은 빌라와 주택가들이 널브러져 있는 집들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 모두 10년 넘게 쳐다도 안 보다가 최근에 재개발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가격은 엄청 올라서 살 수도 없고요. 그 기회의 땅이 그레이스케일이 선정한 코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 땅이 초고층 빌딩이 되기까지. 맞아요. 대현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은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막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도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소뱅하고 구글하고 이미 관련이 돼 있는데 뭘 거기다 대고 걱정을 하나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되게 많이 극심하게 창궐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연준에서는 계속 공포감을 아마 조성을 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쩌면 금리 인상이 내년이 아니라 2023년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극심하게 제가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라고 갈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쨌건 그걸 또 말씀드리고 베리 실버트가 제네건에서 어떤 분이 뭐 긍정적인 뭐 파라볼릭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상승할 거야 확실하게 뭐 이런 식으로 D라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베리 실버트가 조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호가창이 너무 얇아. 호가창이 너무 얇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근데 어쨌건 호가창이 너무 얇아. 조용해라 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 주택 매매, 제조업 PMI, 서비스 PMI 그리고 3쿼터 GDP가 수요일 날 이제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FED 연준에서 뭐라고 이제 언급을 할 텐데 이것에 따라서 단기적인 뭐 어떤 시장에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실업 청구자 지수, 내구재 주문, 핵심 PC, 개인 지출, 신규 주택 판매 뭐 중요한 건 다 나오네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대거. 그러니까 결정되는 게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로 넘어가는 시점이 아마 될 거예요. 뭐 그때까지는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력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미 코인 구매를 하고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